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선 그동안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상을 찍을까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좀 다르게 가르쳐 봐야겠다. 온라인상에서 조용조용한 거 말고 여기서도 뭔가 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했지만 사실 어렵죠. 왜냐면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뭔가 화면이 좀 달라졌죠? 네, 보시는 바입니다. 그림판인데요. 이 그림판이 왜 있을까?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판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칠판 말고 이제 온라인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라면 이런 환경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가장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이 그림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패드를 사니까 패드로 영상을 찍고 있고, 또 캠으로서 영상을 찍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오리지널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할 내용 요걸 해보겠습니다. 함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함수를 배워오셨습니까?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함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부분은 어디서부터셨습니까? 오늘은 이 내용부터 복습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진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를 정리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배웠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살펴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예부터 살펴봅니다. 정비례와 반비례. 이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을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와닿는 답이 바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x하고 y라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1에서 2로 늘어날 때 몇 배 늘어났습니까? 네, 2배 늘어났습니다. 1에서 3 늘어날 때는 몇 배 늘어났습니까? 3배 늘어났습니다. 1에서 4는 4배 늘어났습니다. 그럼 다섯 배 늘었겠죠. 이거 쭉 가는 동안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할 건데 이 값이 꼭 1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배, 3배, 4배 일어날 때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일어나야 되고 3배 일어나야 되고 4배 일어나야 되고 5배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 상황은 네, 4, 6, 8, 10 요렇게 해서 늘어날 거다. 얘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정의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멍 때리고 있었네요. 정비례입니다. 아, 설명해 놓고도 되게 민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비례를 어디서 사용했느냐? 통합과학 시간 때 이제 물리라는 영역을 배우게 될 겁니다. F는 M 곱하기 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중에 이 A가 중력과 속도 G여서 0.8m/s 제곱으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얘기를 꺼내 보면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힘도 늘어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비례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두 배, 세 배, 네 배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주는 방법도 있겠죠. 주는 방법은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또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줄면 같이 준다. 뭐 때문에? 일정한 상수값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무게가 두 배, 세 배 늘어났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힘도 두 배, 세 배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명확해질 것이고요. 다음에 설명할 내용을 곧바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표를 그립니다. 똑같은 표를 그려서 여기를 죄송합니다. x라고 하고 y라고 했을 때 1, 2, 3 이번엔 4까지만 표현해 보죠. 그러면 여기가 4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몇 배 늘어났습니까? 두 배 늘어났습니다. 몇 배? 세 배. 몇 배? 여기는 네 배.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냐? 2분의 1배. 그 다음에 3분의 1배. 그 다음에 4분의 1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올 것이고 다음에 오는 건 3분의 4가 될 것이고 1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그래프적인 부분으로 반비례를 꺼냅니다. 반비례를 꺼낼 때는 또 한 번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뭐 거리라는 거를 이제 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뭐 S라고 표현하는 걸 좀 많이 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려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일정할 때입니다. 다시요. 속력이 일정할 때 시간과 거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늘어날수록 거리는 줄어듭니다. 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얘기해서 거리가 늘어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뭐 때문에? 예, 속력이 일정한 것 때문에.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색깔을 좀 맞추기 위해서 위로 잠깐 확인할게요.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배우는 드디어 나온 1차 함수를 배웁니다. 글씨 참 잘 써지네요. 이게 제품이 뭐 제가 어,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랑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구매를 해서 오늘 받고 쓰고 있는데 제품이 좀 상당히 괜찮네요. 갑자기 홍보하려는 뭐 PPL 받았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음,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뭘 해야 되냐면 1차 함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알고 있는 식 하나가 있죠. 바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a가 0이 아니면서 a와 b는 상수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는 이 식을 1차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좌표 평면이라는 거를 이제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로 이어서 나가죠. 이 좌표 평면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하나. 다시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볼까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로 다운 시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뭐 유형으로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A와 B의 상황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에 있어서 A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B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B는 Y절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X절편은 왜 얘기 안 하나요? Y절편을 얘기한 이유는 X 대신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 대신에 0을 대입했기 때문에 얻어진 값으로 금방 구합니다. 하지만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0인 걸 알아야 하니까 대입을 해서 AX 플러스 B는 0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상태로서 이거를 따로 정리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언제 배우셨냐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이미 학습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관심사가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A의 부호, B의 부호도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얘는 뭘까요? A는 지금 그래프로 봤을 때 양수입니까? 네,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인 B는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큽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빨간색 선은 A 값이 0보다 작은 감소 그래프가 되고 B는 0보다 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홍색을 보겠습니다. 역시 A는 0보다 작은 감소 그래프이고 Y절편은 이제 0보다 작은 데에 위치하니까 역시 0보다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Y절편은 0보다 작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정리하면 1차 함수는 거의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 이제 여러분은 중3 때 2차 함수를 배우셨습니다. 여기는 따로 제가 영어로 쓰진 않겠습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놓고 a는 0이 아니면서 a, b, c는 상수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배워왔던 식이 y는 x제곱인데 사실은 뭐 ax의 제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갈래로 나갑니다. 이때 두 갈래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내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는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들어가고 아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을 합쳐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2차 죄송합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이 완성이 되고 요거를 전개하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알 거예요.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라는 것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 제곱 플러스 q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런 형태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지금 위에 있는 하얀색은 스몰 ABC를 썼지만 요게 라지 ABC를 써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굳이 형태라는 걸 또 지정하는데 이거를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차 함수도 끝납니다. 근데 하기 전에 특징을 알고 가야겠죠. 특징.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첫 번째, 먼저 포물선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래로 볼록인 거, 위로 볼록인 거. 요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위로 나뉘죠. a가 0보다 크면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라고 쓸게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형성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알고 계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 y축 대칭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걸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축이 y축이죠. 다시 얘기하면 x는 0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거리가 일정합니다. 여기의 거리와 반대편에 있는 이 거리는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세 번째, 이래서 곡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곡선이 등장하고요. 얘가 등장하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절대값과의 차이를 묻습니다. 요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까지 완료됐습니다. 아, 이거를 자르고 싶은데 자르기에는 좀 그럴라나요? 어, 뭐 잘라봅시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괜찮을란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뵙죠.